자, 기본서는 137페이지예요. 기본서는 137. 일단은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포인트는 뭐다? 소유권. 자, 소유권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냈나? 취득세를 납부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2010년까지 2% 내고 등기 안 한 거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또 취득세를 내보면 2%가 중복되잖아요. 그럼 잘 들어. 여기 뭐를 알아야 돼? 이거를 외우려면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죠?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야? 282. 그럼 2% 냈잖아. 그럼 8만 냅니다. 0.8. 즉 뭐다? 즉 종전에 등록세만 납부하는 거예요. 2% 낸 거니까. 자, 그 다음 유상은 숫자가 뭐다? 농지는 3%, 외는 4% 이렇게 구분됐죠. 취득세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구분을 안 해요. 큰 금액 4% 갖고 해. 그럼 2% 납부했죠? 그 2% 납부하면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만 낸다? 2%만. 그러니까 유상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는 3%, 외는 4%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이거는 등기를 늦게 한 거죠? 늦게 하니까 불이익을 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큰 녀석의 1을 뺀다고요. 취득을 빼고 종전에 등록세만 납부하네요. 자, 상속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8광땡. 38. 그래서 2.3, 2.8이잖아요. 취득세는. 그럼 큰 거 2.8%, 2를 빼. 그러니까 몇 프로? 0.8%. 자, 상속외의 무상은 뭐다? 징여. 자, 징여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광복절 8.15. 광복절. 그럼 2만 붙이면 되잖아. 취득세는 2.8. 2 붙이면 3.5. 그러면 3.5에 1을 빼면 등록면허세는 1.5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예요. 이거 왜 출제해요? 이거 가끔가다. 점수 주려고. 나왔다고요. 소유권. 자, 무상은 징여야. 징여. 비영리사업자는 2.8. 우리가 징여받으면 취득세는 몇 프로야? 3.5. 그러니까 옛날에 2% 냈죠? 2% 빼니까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만 계산해야 한다? 1.5. 고로 종전에 등록세만 납부한다. 2% 빼고 그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소유권. 왜? 나머지 소유권이 아닌 거는 전부 세율이 몇 프로야? 간단해. 0.2%야. 시험은 절대로 퍼센트로 안 나와요. 천분비로 나온다. 이거는 1,000분의 뭐라 그래요? 둘. 소수점 방지를 위해서 지방세는 대부분 천분비로 표시합니다. 0.2%, 1000분의 둘, 20하면 큰일 나요. 0.2%는 1000분의 둘 아니에요? 100분비로 표시하면 100분의 0.2.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소수점 나오니까. 단 0.2%인데 항상 이 앞에 거를 봐야 돼.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둘,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담보 가등기는 채권금액 둘 중에 하나,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둘,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둘, 임차권은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둘. 아까 나왔죠? 가져가 경매. 뭐 땀시 하는 거야? 채권. 가져가 경매는 뭐의 1000분의 둘이다? 채권 금액의 1000분의 둘. 그리고 아까 다 했잖아.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건당.
1건당 얼마씩 과세한다. 6,000원. 최저한세, 최저세액제. 자,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 차등 비례세율이라 그래.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잖아. 이렇게. 그 6,000원을 뭐라 그래요?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은 안 씁니다. 자, 이게 돼야 된다고요. 기본이.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자, 137페이지. 자, 1번. 자, 가운데 보라고요. 표준세율.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이 돼서 과세표준의 다음에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한 세액이 그 밖에 등기 또는 적을 때에는 그 밖에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거는 의미가 없고 박스가 중요합니다. 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이거 2.8이잖아. 취득세. 원시인 2.8이 2를 빼니까 몇 프로다? 1,000분의 8, 0.8%. 분수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유상은 보다 2%. 1000분의 20. 자, 그리고 무상. 자, 무상은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한다. 증여는 몇 프로? 1.5%. 1000분의 15. 상속은 1.8%. 1,000분의 8. 이거 4개. 이거 4개. 퍼센트로 외우는 게 쉽죠? 멋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끼리인데 괜찮아요.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잖아. 살다 보면 참 공부도 좀 안 돼요. 그죠?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죠. 좀 빨리 좀 안정이 되겠어요. 안정되긴 틀렸어요. 알아들었나요? 정치인들 들고 싸움박질만 하잖아. 지금 그죠? 국민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 여든 야든 미친놈들이야. 저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자, 그 다음 박스 밑에 지상권. 자, 지상권은 뭐의 1000분의 2이야?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뭐다?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그 밖의 등기는 매 1건당. 대표적으로 옆에 빈 공간에 적어. 뭐가 있다? 지목, 변경등기, 말소등기 딱 적어요. 빈 공간에. 지목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건당 6,000원.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네. 박스에 적으세요. 2개만 적으라고요. 지목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당 6,000원.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정액세율. 위에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는 거를 차등 비례세율. 절대로 누진세율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출제는 여기까지야. 자, 지금 뭐 배웠어요? 표준세율을 배웠다고요. 표준세율을 배웠다. 반드시 이해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표준세율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138쪽. 넓혀보기. 별 딱 붙이고 꼭대기. 자, 항상 우리는 표준세율을 뭐라 그래요? 탄력세율이라 그래요. 탄력 범위는 몇 프로다? 조례에 의해서 50%예요. 취득세랑 똑같아. 50%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다?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을 뭐라 그래요?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한 세율입니다. 꼭대기. 퍼센트는 몇 프로? 50%. 30% 하면 안 돼요.
절반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표준세율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돌아간다?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거 한 장짜리를 자꾸 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대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대도시는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야. 과밀액제권.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입니다. 개인 등기가 아니에요.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할 때는 뭐다? 인구 중과학제를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몇 배로 중과한다? 3배. 3배야 3배. 대도시 지역에 법인이 입주하면 인구 중과가 되죠? 인구 중과학제를 위해서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절대 5배 하면 안 돼요. 시험은 항상 분수로 나온다. 3배는 뭐다? 100분의 300입니다. 3배. 단 무조건 중과하는 게 아니라 중과 제외업종. 제외업종. 은행업이나 금융업은 중과를 안 합니다. 대도시에서 은행이 법인 등기할 때는 중과를 안 해요. 이거를 중과 제외업종이라 그래. 단 해놓고 뭐다?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중과 제외업종으로 변경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2년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 외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는 뭐다? 중과를 해버립니다. 중과를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책 한번 보죠. 138쪽 2번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자, 1번 대도시의 법인 등기. 자, 법인 등기입니다. 숫자만 알면 돼요. 자, 2번에 100분의 300으로 한다. 세 번째 줄. 3배로 한다는 뜻이에요. 100분의 300으로 한다. 3배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포인트만 잡고 오른쪽. 자, 양괄호 2번.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과 제외업종이라 그래. 그래서 법에는 수십 가지가 있어. 자,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하되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오른쪽.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요. 네 번째 줄 2년 이내. 2년 이내에 중과 제외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외의 업종으로 추가할 때는 당연히 중과를 한다. 적용한다. 어떤 업종으로 변경했다? 중과 제외업종 외의 업종이니까 중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년 이내가 포인트다? 2년 이내. 그럼 대표적으로 박스 중과 제외업종은 2번만 알면 돼. 은행. 이런 거 은행. 자, 대도시에서 은행이 법인 등기할 때는 뭐다? 중과를 안 합니다. 근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 등을 하면 중과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년이야? 숫자를 만든 이유는 항상 있어요. 법에서. 2년 이내, 1년 이내 하면 안 돼요. 왜? 임차기간이 대체적으로 2년이야. 그래서 2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요. 내 아는 제자가요. 국민은행 은행원이야. 여상 나와가지고 지금 부지점장까지 올라갔어. 우연히 만났어요. 은행 갔다가. 내가 좀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알아보더라고. 내 앞에 옛날 그 부기를 배웠던 여학생이야.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 근데 머리는 좋았어. 그래서 인천에서 모 여상을 나와갖고 국민은행에 이제 취업해갖고 가정을 이끌었어요. 저 달동네에 살았다고요. 지금도 안 잘리고 있잖아.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런 여자를 만났어야 돼. 저가. 진짜 그 애가 나를 엄청 좋아했어요. 옛날에. 근데 내가 서 공부하라고 그래갖고 그랬지.
나랑 16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 나이 차이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탤런트 김용건이는 마누라랑 30몇 살 차이 나잖아. 그래도 살아가잖아. 꿋꿋하게. 돈 있어? 아, 돈 때문에 가는 건가? 아, 그런 건가? 알았어. 하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아는 후배는요, 나이가 있는데 필리핀 여자랑 결혼했어요. 나이가 몇 살 차이나? 42세가 차이나. 애가 2살이야. 근데 필리핀 애가 있잖아. 어디로 갔냐면은 추우니까 필리핀으로 갔어. 그럼 우리 후배는 있잖아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도망갈까봐. 필리핀에서도 10시간을 들어가야 된대요. 참 그래도 알콩달콩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지. 사는데 지장이 없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갓집에 좀 금전으로 베팅을 해줘야 된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돈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은 등록면허세가 나왔다. 대도시가 등장하면 인구 중과학제를 위해서 법인 등기는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3배. 단 2년 이내에 중과 제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면 당연히 중과를 해버립니다. 알아들었나요? 은행업을 2년 동안 해야 돼. 은행업을 때려치고 고기 장사를 한다. 그럼 중과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간단하네요. 아, 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 네? 다르죠. 이거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을 얘기하는 거야. 수도권. 지방은 중과를 안 합니다. 원칙이. 네. 자, 납세지로 들어갑니다.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납세지가 소재지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140 있죠. 자, 수업하기가 참 제가 좀 힘들어요,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이 강의 노트가 원래 있어야 돼. 있으면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면 금방금방 따라오거든요. 그럼 저 혼자 떠들고 적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기본서 보고 이 한 장짜리로 정리가 돼 있어요. 따라오시면 된다. 자, 항상 납세지는 부동산은 지자체 세금의 대규에서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주소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역시 어디로 간다? 등록사항이니까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이렇게. 소재지야, 결국 소재지. 자, 그 다음. 자, 같은 등록이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어. 걸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 등기하는데 경기도도 걸쳐 있고 서울도 걸쳐 있다. 그럼 경기도도 뭐가 있다? 등기소가 있고 서울도 뭐가 있어? 등기소가 있죠? 포인트는 뭐다? 같은 등록, 저당권이 하나야. 그럼 납세지는 따로따로 가지 말아라. 한 군데로 가라. 그 뜻이에요. 같은 등록이므로. 그래서 걸쳐 있을 때는 뭐다? 등록관청 역시 뭐다?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해? 상급관청이 정해줘요. 서울로 가라 그러면 납세지가 서울이야. 경기도로 가라 그러면 납세지가 경기도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같은 등록 둘 이상 걸쳐 있을 때는 상급관청이 정한 한 곳으로 가라. 이곳이 어떤 곳이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이번엔 역시 뭐다? 같은 채권의 담보입니다.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는 이거를 몇 개로 봐? 하나. 그래서 나중에 아니라 뭐다? 처음 등록하는 관청 역시 소재지다. 둘 이상.
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설정 등기할 때 담보물이야. 담보물이 서울은 토지야. 뭐 세종시죠 여기? 세종시는 건물이야. 건물. 그래서 담보물이 뭐다? 둘 이상이야. 그럼 둘 이상일 때는 각각 가지 말아라. 같은 등록이니까 한 곳으로 가라. 그럼 서울 거를 먼저 처음으로 등기를 하면 납세지는 서울이다. 세종시가 아니다. 그럼 서울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 소재지라고 해요. 그래도 둘 이상일 때는 두 개를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래서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두 개를 몇 개로 봐? 하나. 같은 등록이니까. 그래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이 뭐다? 부동산 소재지다. 나머지는 뭐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가 답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성인들은 부부인할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부부인할 다 달력에 찍혀 있어요. 그럼 부부인할은 뭐다? 남남처럼 살다가 그날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을 논하지 않습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야? 5월 21일 날이 부부이날이에요. 알고 살아야 돼. 알고. 그래서 이 날은 뭐다? 둘이 하나가 된 날이야. 처음으로. 둘이 하나가 된 날. 처음으로. 처음. 부부이날 얘기해. 부부이날. 둘이 하나가 됐네. 오늘 집에 가서 달력 봐요. 부부이날 찍혀 있어요. 제발 좀 알고 살라고요. 생각하면서. 부부이날도 있구나. 우리 친구는 7번 이혼해서 세 글자로 미친놈이라 그래. 근데 또 결혼했대 8번째. 난 갔어. 7번 가니까 지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여자랑 결혼했어요.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마지막으로 결혼한대. 큰 여자랑. 지금 15일 됐어요. 15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귀추가 두목됐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개월 지나면 그건 이혼입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이 날이 둘이 하나가 된 날 처음 5월 25일. 둘이 하나가 됐구나. 처음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자, 그럼 142쪽 보자고요. 납세지 꼭대기. 자, 소재지. 주소지는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많잖아. 맞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만 알면 돼. 부동산 등기는 어디로 간다? 부동산 소재지. 나머지는 출제 제외. 수없이 많잖아. 10몇 번까지. 1번만 알면 돼. 자, 그리고 땡 쭉 내려와서 16, 17은 딱 별 붙여. 자, 16, 17은 지문 정리. 이거 2번 출제됐어요. 자, 같은 등록이네. 둘 이상. 자,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같은 등록이니까 납세지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한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 자, 12번. 같은 채권이잖아. 담보. 둘 이상이다. 담보물이 둘 이상. 이거를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 각각 하면 안 돼. 하나. 나중에 아니라 뭐다? 처음. and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 확인했습니까? 그 얘기라고요. 저는요, 연상의 여인이랑 살아요. 저는 연상의 여인이랑 산다고. 근데 연상의 여인이 좀 편한데 지금 살다 보니까 아주 애치급해.
야 그래 성질나면 야 그럼 저는 예 이렇게 그래야 뭐라도 얻어먹어요. 야 예. 근데 우리 와이프가 혼났어. 우리 집에 가서 내 친구랑 술 먹고 고향 가니까 좀 늦게 왔잖아. 야 그래 집에서 하는 거 우리 엄마가 승질 나갖고 야 너 남편 앞에 야가 뭐냐 혼나고 왔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혼내줘야 돼요. 부부 있을 때는 야해도 다 이해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부모들은 싫어하더라고 그런 용어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승질 나면 야 그래 그럼 남자는 무조건 예 그러면 평화가 와요. 가자. 나 그렇게 살아요. 편안하게. 그렇게 살라고요. 편안하게. 복잡한 거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납세지가 끝났네. 자 그럼 나머지. 자 일반적인 경우. 자 납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 납부하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뭐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절대로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원칙은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러나 자 이거 추징 대상일 때는 이럴 때는 숫자가 나와. 취득세와 똑같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 이거 3번 출제됐죠. 추징 대상은 60일이 들어가요. 추징 대상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죠. 그럼 전까지 하면 기약이 없잖아.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는 제외. 자, 이 얘는 뭐랑 똑같아? 취득세랑 똑같잖아. 취득세도 이거 60일이야. 등록면허세도 60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한은 전까지다. 즉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잖아요. 등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면제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전까지 하면 안 돼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가산세는 제외. 왜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가산세를 포함하면 뭐다? 세금이 줄어들잖아. 분명히 취득세에서 배웠어.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6과목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머리가 혼수 상태로 돼 있어요. 지금 이 터널 속에 다 갇혀 있어. 배운 게 지금.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하나씩 하나씩 빠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기다립니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밑에. 자, 신고를 안 했다. 이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나 뭐 하면 된다?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왜? 원칙이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게 답이에요. 납부만 하라 이거지. 언제까지? 신고기한까지, 전까지. 그러면 뭘로 봐주겠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에는 등록면허세만 쓴다. 자, 그리고 밑에 등록면허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뭐야? 부가세야. 함께 내는 세금. 자,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자,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납부세액의 20%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이제 지역적인 문제예요. 둘 다 납부세액 하면 안 된다고요. 둘 다 붙어요, 이름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 감면. 50%를 받았다.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거야.
그럼 세금 관계가 달라지겠죠? 자, 그럼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으면 납부세액이 얼마로 바뀌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감면받은 세액 얼마다? 50만 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10%. 이름 잘 봐야 돼요. 10만 원. 이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고. 자, 50만 원은 등록면허세가 없어지죠? 이 중에 20%. 10만 원은 뭘로 납부한다? 농어촌 특별세로. 그래서 20%인데 감면세액과 납부세액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은행이 얼마 내는 거야? 얼마 내?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은행이 얼마 내는 거야? 70만 원. 납부서 갖고. 이 용어 잘 보라고요. 자, 그럼 책 한번 보자고요. 자, 143쪽. 신고납부. 절대 숫자 들어가면 안 돼요. 143쪽. 포인트가 뭐다? 신고하고 납부하되 첫 번째 줄. 전까지. 전까지. 숫자 들어가면 전까지는 언제다? 구체적으로. 접수하는 날까지. 똑같은 지문이에요.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넓혀보기 나왔네. 전까지란 등록관성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자, 2번 중과세율이 됐다. 자, 이거 숫자가 들어가죠? 추징해야 되잖아. 며칠? 60일. 자,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와? 가산세 제외.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그래야 세금이 늘어나지. and 신고납부. 3번도 똑같아. 비과세 과세면제 받은 게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럼 추징해야지. 며칠?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2번, 3번만 60일. 나머지는 전부 1번. 전까지로 갑니다. 전까지로. 숫자 정리 잘 하라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보자고요. 자, 4번. 그 박스가 중요하잖아.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이야? 60일. 박스 별 딱 붙이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짝이에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그러나 특례는 추징사유야. 옆에 적어. 추징사유. 일반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면제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될 때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그리고 옆에 적어. 가산세 제외. 딱 적어놔야 돼요. 가산세 제외. 그래서 추징사유는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동일해. 그러나 원칙은 달라요. 전까지 60일. 특례는 취등록면허세 동일하다고요. 자, 예외 보통징수. 자, 뭐가 붙으면 보통징수야?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가 붙어? 가산세. 밑줄 그어. 가산세를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고지납부로 바뀐다고요. 모든 세금의 기본이에요. 보통징수. 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나왔네. 무신고 몇 프로부터? 20. 숫자 3번 물어봤잖아. 20%. 거기 무신고 나왔잖아. 20%. 그러나 2번
사기부정은 몇 프로부터? 40. 주기여자라 사기부정은 4형. 자, 그 다음 과소신고는 몇 프로부터? 10. 그러나 밑에 B번 사기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 오른쪽 1번만 알면 돼. 40박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신고불성실 가산세 꽉 잡았잖아요. 자,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헷갈리면 안 돼요. 다 필요 없어. 복잡하잖아. 그 박스만 알면 돼. 시커먼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거 일일 가산세의 일일 몇 프로씩부터 0.022% 이렇게. 박스에 일일 가산세 납부를 지연했잖아. 그럼 가산세가 붙어요. 0.022 일일 가산세. 그다음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지 납부 지연 가산세인지 율이 다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147쪽. 자, 3번 부가세. 자,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20%인데 항상 숫자가 나오면 좌우를 봐야 돼요. 숫자만 보면 하수야, 하수. 자, 20%는 뭐의 20%야? 등록면허세 세액의 20%, 즉 납부세액의 20%라는 뜻이에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20%인데 납부세액, 등록면허세 세액하면 안 되죠. 밑줄 긋고 감면세액. 틀리다고요. 20%가. 자, 칠판 한번 보죠. 자, 이제 등록면허세 마지막 파트네요. 자, 비과세. 시험은 비과세라고도 나오지만 뭐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비과세. 똑같은 지문이에요. 과세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항상 국가 등은 과세권자죠? 자기들이 하는 거. 항상 자기들이 하는 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등기 등록하는 거는 비과세라고요. 근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외국이 과세했잖아. 외국 정부가 과세할 때는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한다로 바뀝니다. 외국이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부과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지방세야. 그럼 뭐가 들어가? 압류가 들어가잖아. 그럼 지방세가 체납되면 누가 들어가는 거야?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 들어가죠? 그럼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역시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148. 거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148. 자, 그 다음 그 밖에 비과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우리는 망했잖아. 또는 채무사 회생을 위해서, 즉 이런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이런 촉탁 등기 이런 거 등기소에서 해주는 거는 채무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딱 하나만 알면 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촉탁 등기 또는 등기소가 해주는 거죠. 비과세를 한다. 그리고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소관청 다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무덤이야. 자, 무덤도 비과세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묘지라 그래. 자, 무덤은 수없이 출제됐어. 취득세는 몇 프로로 과세? 취득세는 2%. 무덤 2% 과세한다고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를 위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무덤, 묘지. 그 얘기예요. 잘 읽어보면. 자, 그럼 자, 책 한번 볼까요? 148 국가, 지자체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기들이니까. 다만 나왔잖아.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당연히 외국 거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짱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2번 1번 나왔네. 밑에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도 수없이 많은데 이 법률이 나왔다.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한다. 그 다음 오른쪽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적소관청 변경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야. 묘지. 자, 묘지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넓혀보기에 무덤이야. 무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묘지 무덤은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취득세는 2%. 그러나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무덤 묘지가 나오면 취득세는 2%. 그래서 시골에 무덤을 거래할 때는 거래 금액의 2%를 취득세로 부담합니다. 등기할 때는 과세를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까지 끝났네.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한 장짜리로 해야죠. 자, 지금까지 막 배웠잖아. 자, 등록면허세로 정리하자고요. 자, 한 장짜리 펴보세요. 자, 뒷장 2번에 등록면허세. 항상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까지 끝났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 뒷장. 자, 2번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폈어요? 자, 공부 기준이에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 조세기 때문에 최저 얼마를 걷어간다? 6,000원을 징수한다. 그 뜻이에요. 옆에 적어. 2번 옆에 최저 세액자라고. 아저 수수료 성격의 조세. 2번 옆에 적으라고요. 살짝.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고요? 6,000원으로 한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권리자입니다.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라 명의자.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공부 기준이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가? 권자. 설정 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가 납세의무자고,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 포인트만 딱 나왔잖아요, 지금. 자, 세 번째는 뭐다? 과세표준. 원칙은 뭐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다. 그러나 예외는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소유권 원인을 위한 거 등기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그리고 자산재평가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뭘로 간다? 변경된 가액으로 간다.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뭘로 간다? 채권금액. 그리고 말소 지목병 등기는 뭘로 한다? 건수. 이렇게 포인트만 딱 잡았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세율. 자, 유상은 4에서 1을 빼면 2%. 그러나 주택은 거래 금액에 따라 1, 2, 3인데 50%를 곱히건 안 배웠잖아.
넘기고, 자, 상속은 0.8, 증여는 1.5, 원시는 0.8, 나머지 5번 소유권이 아닌 거는 다 0.2%. 6번 말소 또는 지목 변경 등기는 무조건 6,000원. 건당 6,000원. 자, 이렇게 포인트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납세 절차. 자, 신고납부 언제까지? 전까지. 그러나 추징사유가 들어갈 때는 취득세와 동일하다. 옆에 적어야지. 이럴 때는 며칠까지 신고납부한다? 살짝 적어야지. 60일. 책 볼 필요 없다고요. 딱 정리만 되면은 언제까지 책을 볼 거예요. 그죠? 원칙은 전까지. 그러니까 추징사유 있을 때는 취득세와 동일하다. 그럼 며칠이라고요? 60일.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번 신고를 안 하고 전까지 납부하면 동그라미가 뭐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1번은 지워버리고. 자,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납부한 걸로 본다. 본다. 근데 1번을 지우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게 6번 출제됐어요. 신고를 안 했어. 전까지 납부하면 옆에 적어요. 전까지 납부하면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살짝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옆에 살짝 적어서 정리를 하라고요. 이게 등록면허세 포인트네요. 끝났잖아. 이게 끝났어. 이것만 딱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추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149페이지 한번. 149페이지 1번 한번 풀어보자. 한번 풀어봐. (149페이지) 1번. 자, 뭐를 물어봐? 갑소유 부동산, 의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의리, 전세권자죠? 을 이름으로 올라가잖아. 등기권리자가 을이지.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계산해? 전세금액, 전세보증금의 0.2%야. 그럼 전세보증금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3억 원. 3억 원. 세율은 몇 프로? 외워야 0.2% 아까 배웠잖아. 이렇게. 전세금액의 0.2잖아, 세율이. 그럼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3억에 0.2%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3억에 0.2%는 얼마예요? 얼마? 3, 2는 6이잖아.
3미는 6. 뭐하고 가니까 60원이래. 큰일 나요. 전세보증금의 세율을 암기해야지. 0.2%. 그럼 끊어서 해서 끊어서 20%면 얼마야? 20%면 6천만 원. 20%는 알 거 아니에요. 6천. 2%면 600. 0.2는 60만 원이지. 이렇게. 이 정도는 암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과세표준은 얼마다? 3억 원이지. 전세보증금. 외우지 마세요. 여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왜 하는 거야?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럼 전세금액에 자, 세율은 몇 프로? 0.2%. 자, 1번 틀렸죠? 3억 원. 그럼 표준 세율은 뭐다? 전세보증금의 1000분의 2이지. 8 틀렸네. 2. 그 다음 납부세액은 얼마야? 60만 원이지. 60만 원. 6천 원 틀렸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전세권자. 을 이름으로 올라가잖아. 권리증에. 을. 자,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틀렸네.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가 소재지에 소재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게 32회 때 출제됐잖아. 이런 거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